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생방송 시작하기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열어두는데요. 네. 채팅창에 우리 촌철님들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시는 따뜻한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중에 방송을 기다리면서 들어온 인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 또롱님. 호치민은 새벽 5시입니다. 출근 전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호치민에 계십니까? 자, 해외에서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세계적인 방송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면서 하루하루 별로 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가열차게 전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감사드리고 계속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모님이 오늘도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시작을 해볼까요? AS 타임 가시죠. 네. 네, 어제 이 시간에 JB가 일본 관함식에 참석을 해서 우길기에 격리한 우리 군의 마음이 어떨까?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되는 판에 양심적 격리 거부를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물음을 좀 던졌었는데요. 네.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질의응답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그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하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전용기 의원이 들고 있던 우길기가 그려진 판넬을 두 동강 내는 뚝 하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네. JB, 우길기에 격리한 게 아니라는데요? 자위함기에 대해서 격리한 게 아니라 국가의 대표가 승선해 있는 그 함을 향해서 격리를 한 것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 국가의 대표는 그냥 대표입니까? 우길기를 내건 국가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엎어치나 매치나 잡아뜨리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길게 갈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한 게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짚을 점이 좀 두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목부터 들어보죠.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경찰이 통상 수집하는 이 경비 정보, 집회 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 정보로 이번엔 뭘 할 것 같다든지 집회 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어제 열린 그 회의 앞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목소리고요. 뒤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제 목소리인데 아무튼 어제 이 회의에서 다 나왔던 이제 발언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바로 용산서를 특정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까지 마저 듣고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발언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 서장 그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할 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업무상 과실 시사죠.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관할서장은 사망자 발생 혹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즉각 청장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 누락한 거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네, 지금 두 사람의 발언 들어봤는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조치인데요. 특수본이 용산서장,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등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을 하면 어떤 중간 결론이 나오느냐? 1차 타깃을 용산경찰서에 맞췄다라는 중간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왜 1차 타깃이 용산서일까? 이거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용산서이니까 거기에 1차 책임을 묻는 건 당연지사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문건 삭제 이야기까지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참사 이틀 뒤인 1일에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헬로윈 대비 당시 안전 우려로 인해 용산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으나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언에 따르면 1차 타깃은 용산서로 한정이 될 게 아니라 최소한 서울경찰청으로까지 넓혔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까지 용산서만 콕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왜 용산서일까? 자, 그 이유를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욕바지입니다. 비난의 대상을 용산서, 더 구체적으로 용산서장에게 맞춤으로써 불길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재보는 것이죠. 욕바지를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요. 이임재 용산서장의 행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를 차량 이동하겠다고 고집 피웠고 현장에서 뒷짐지고 산책하듯 걸었고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참사를 마치 구경하듯 했다라는 보도 이미 다 쏟아져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임재 서장을 욕바지 제물로 던지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욕바지 제물로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 공분을 우리도 10분 공감하고 있다라는 간접적 어필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공분이 누그러지는지를 재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경찰서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다른 방증도 있는데요. 어제 윤익은 경찰청장한테 한 말이 뭐냐면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했습니다. 규명해라. 경질할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일단 경질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용산경찰서 서장 이상은 지금 없다. 이런 추정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적인 진상규명의 폭과 속도에 책임 추궁의 폭과 속도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2차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용산경찰서 타깃 설정과 특수본의 용산서 입건 조치가 거의 같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이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울러 다른 하나가 더 방증하는데 그게 짚어야 될 두 번째 대목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마저 들어보시죠. 어제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떤 재난이고 이것은 행안부나 뭐 소방청,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대통령에 딱 보고되니까 이건 즉각 군을 투입해라. 이런 결정은 다른 데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를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위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자, 네, 이 대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대강을 들어봤는데요. 중간 다리가 없습니다.
용산서를 콕 찍어서 경찰의 대응을 질타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 타워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중간다리가 생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중간다리가 지금 뭐냐? 예를 들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가 중간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보고 체계를 지금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이 보고 체계를 거론하는 과정에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언급이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상민 장관 본인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의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대통령실과 사퇴 여부를 의논한 적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한번 추가를 해보죠. 그럼 종합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양극성 이원화 전략이 지금 구사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면 사법적 책임은 실무선의 직접적 과실 행위에 대해서만 묻고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통 크게 지겠다. 이런 이원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문책 인사 요구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하는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딱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사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론적으로 1차 타깃 용산경찰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통 크게 지금 이렇게 JB가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네. 문제는 이걸로 민심이 달래질까요? 문제는 그 통 크게에는 속이 비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 크게일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체적인 내실은 없는 통큼 이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과연 이걸로 국민 여론을 진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거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앞서서 용산경찰서장이 행적이 다 공개가 됐다고 하셨는데 빠꼬구여미님이 그날 설렁탕집 CCTV 속 용산서장 신고가 쏟아져도 태연히 식사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슈팅스타님 손이 나쁜 짓을 하면 손이 잘못한 걸까요? 머리가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음을 던져주셨고요. 네. 일반인님은 책임자가 무능하면 담당자들까지 무능해진다는 걸 대통령은 모르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라고 또 물음 던져주셨고요. 사과꽃 향기님 본인이 국정 최고 책임자임을 망각한 건 아닐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영님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사퇴할 자 기다리지 말고 물러나는 게 민심을 달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저는 계십니다. 최소한 딱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그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대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사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 룸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경찰을 더 배치했어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죠. 네, 뭐 그러면-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후에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그러면 대통령과는 현격한 거의 상반된 인식을 내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이런 공개적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YTH님이 경찰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와 지자체장은 뭐 했나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대형 참사는 예견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또 보내주셨고요. 구하나3위님도 조금 답답합니다. 경찰도 당시 현장에 있긴 했지만 조금 당시 인원이 좀 부족했을 텐데요. 라는 의견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거를 지금 더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노선은 확실해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또 저희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또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갑자기 풍산개 파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좀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 선물 받아서 평산마을로 데려간 풍산개를 파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풍산개들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소유로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돼야 하지만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법률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뤘고 이에 따라 법위반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파양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대통령실이 반대 때문인 듯하다. 이런 점도 함께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과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풍산개 반환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방이 벌어진 것이죠. 네, 난데없는 논란이 좀 발생을 한 건데 네.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해결 방법은 없나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빨리 바꾸면 모든 게 만사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제기가 된 거고 그러면 왜 안 바뀌고 있는 거냐? 이것만 짚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관련 절차를 밟느라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되묻고 싶은 게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시행령 거의 빛의 속도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어허.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단순한 시행령은 왜 지금까지 그러면 개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모든 게 깨끗하게 해명이 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시행령 개정이 훨씬 더 쉽고 간명한 게 부처에서 협의하고 말 것도 없는 게 오히려 이 시행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개걸음을 걸으면서 검수완박과 관련된 시행령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개정을 했을까? 그럼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난 3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뭐 나는 오히려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계약을 끊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